몰라큐. 아이들아 좋아하는 곡이죠. 부처님. 예, 퀸.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워싱턴 증거가 없다. 회색 짙어가는 트럼프 법정성. 예. 여기서 핵심은 뭐냐? 아이들아가 얘기하는 거. 의혹은 공통점. 유사하지만 같지 않다. 공통점. 의혹이 있다. 선거 부정 의혹이 있다라는 게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 차이점. 한국은 이를 입증할 물증이 500% 차고 넘친다. 미국은 의혹은 있지만 이것을 입증할 만한 물증과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국유본이 훨씬 더 미국 대선에 대해서 준비가 국유본이 철저한 편이다. 완전 이쪽은 4.15 부정선거는 엉터리 자체였고, 그래서 이게 국유본의 전략 전술이 있는 것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이런 점들 명백히 해야 됩니다. 선거 부정 의혹은 한국과 미국이 공통이지만 한국은 물질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나 준비되어 있고 국제 정세도 보다 4.15 부정선거에 유리합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 진영이든 공화당이든 미국 민주당이든 문천지에 대해서 문천지 파쇼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내릴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국유본 그리고 대륙주 황제는 문천지 파쇼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내릴 준비를 거의 끝내가고 있다. 인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문천지는 내임덕 그 이상의 것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태까지 3년 동안은 한국인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문천지 파쇼 정권 때문에 겪었지만 내년부터는 문천지 파쇼 정권과 그 대깨 틀딱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을 당신들이 겪을 것이라는 것을 인드라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명절 때 코리아 축하해 주었던 힐러리 좋아합니다. 이게 추석,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을 항상 해피 추석, 국무부 때, 힐러리의 업적이죠. 그 이전까지는 한국의 추석을 이렇게 축하하는 미 국무부 성명이 없었는데 힐러리 때부터, 힐러리가 국무장관일 때부터 생겼어요. 이 추수감사절과 한국의 추석, 그 다음에 그 유래는 수메르서부터 시작해요. 수메르의 그 어떤 새해는 봄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있고, 대륙주 가문에서도 추수감사절에 대한 어떤 의미를 많이 두더라고요. 봄보다 가을. 그래서 추수감사절, 추석,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뉴욕의 어떤 명절 때 뉴욕시에서 추석을 챙겨주기도 하죠. 물론 이 추석에 챙겨주는 것은 한국만의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추석이 중국, 일본, 한국, 동아시아권에 대한 것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추석 명절에 대해서 최초로 이렇게 했던 것은 힐러리였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 정부 때에서도 없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폼페오가 축하하고 그랬던 기억은 있습니다. 부처님 아직 캐는 중. 네, 이미 500%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인드라 강조했지만, 미국 대선과 한국의 4.15 부정선거, 그 미묘한 차이가 더 중요하다. 라는 점을 인드라가 강조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실제로 다릅니다, 많이. 대응 방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요. 미국의 시스템, 언론과 주류 언론과 법원,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그런 방식들이 많이 달라요.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을 똑같이 여기서는 안 된다. 물론 기본적인 건 같죠. 예를 들면 주류 언론은 전부 바이든 편 든다. 78대 21로 SNS는
뭐 트럼프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또 다르죠. 예, 그 SNS 22% 맞죠? 반쪽 노면 저이 문천지 파시오 정권은 SNS를 탄압했죠. 예, 인드라 방송 폭파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 광고를 끊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지금 탄압하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힐러리하고 김연아가 친하죠. 예, 힐러리 김연아. 인드라니 힐러리가 바이든 정부에 합류할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떴네요. 자리가 유엔 대사인 점을 고려하면 힐러리를 합류시킨다기보다는 제외시키려는 거 아닐까요? 이거라도 해볼래 하고 말이죠. 힐러리의 화려한 경력에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 같습니다만 그건 모르죠. 예, 모르고 유엔 대사는 사실 뭐 한직이죠. 근데 뭐 이렇게 표현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예, 힐러리가 아닐지라도 유엔 대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됩니다. 미국이 그냥 뭐 많이 내지만은 미국이 국기원이 알파 오메가로 운영하고 있는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예, 그렇게 한직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바이든이 힐러리를 내쳤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직까지는 곤란하다. 안 그래도 조 바이든이 지금 인드라 예상대로 되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 좌파시어 진영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이든 당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막상 조 바이든을 당선시키면 우리를 찬밥되어 한다. 누구보다 바이든을 지지했는데 바이든한테 찬밥 대접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또 지금 당내 투쟁이 벌써 예, 아직 당선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 이쪽에서 딴지 걸고 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다. 인드라가 강조했던 거 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빅딜을 치려나? 뭐 이거 로스트루님 요즘 막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바이든과 시호 붙인 것은 아마도 채권 만기를 코로나 끝난 이후로 연장한 듯.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결국은 이 대선 승복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전제하고서 트럼프가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채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이미 결과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이렇게 채권이나 빚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약간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가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그 전에 트럼프가 스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예? 트럼프가 그러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 전에 딜 없습니다. 예,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예, 국회의원이 원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에 설계한 어떤 이 트이든 정세에서는 연방 대법원까지 판결까지 가요. 누가 이기든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 나온다. 안 나와요. 얘들아 장담할게요. 그거는 뻥카예요.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펜스 지지자들 다른 어떠한 공화당 내 트럼프와 그러니까 비트럼프 진영 공화당 지지자지만 비트럼프 진영과 트럼프 진영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하나의 썰이에요. 말하자면 트럼프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오고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겁니다. 임명한 거니까. 다음 차기에 트럼프 절대 못 나와요, 여러분. 절대 못 나와요. 자꾸 트럼프가 나온다 이 썰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트이든 정세에서 트럼프 지지자의 길을 꺾으려는 이간책에 불과하다. 트럼프 못 나와요. 펜스가 열심히 하는 이유고 펜스가 차기를 노리기 때문에 들어선 거고 공화당의 어떤 진영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결과가 어떠하든가, 펜스가 그런 편을 썼잖아. 결과가 어떠하든 지금은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올인하고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은 거기서 결과가 트럼프가 잘 돼가지고 5%의 확률이지만 잘 되면 뭐 좋고 안 되더라도 차기 주자에서 트럼프는 아웃되기 때문에 그 지지세를 끌어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다수가 미국 공화당의 90% 이상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반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 10% 정도만이 부시 그 다음에 그 또 있죠. 그쪽 그 정도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78대 20이다. 22를 부기본이 펜스를 통해서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까지 가길 원해요. 끝장을 보길 바란다고요. 트럼프는 승부사답게 가고 막바지에 뭔가 판을 뒤집을 카드가 있는지를 하여튼 간에 본인의 승부사답게 지켜봐야겠죠. 5% 확률로. 그래서 총론은 정해졌지만 부기본이 바이든 우세로 당선으로. 그러나 5%의 확률로 트럼프가 뭔가 수를 쓸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부기본도 흥미롭게 트럼프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95%의 확률로 바이든이 당선 확정되든가 아니면 5%의 확률로 트럼프가 뒤집거나 누가 대통령이 돼도 미국 대통령이 돼도 원칙은 칩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꽃놀이패다. 문천지에게는 재앙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독일 서버 기습작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짜뉴스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가짜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강민TV, 외신에 관련돼서는 강민TV를 봐야 요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TV는 강민도 정교모, 최원목 교수와 더불어서 함께 정교모 쪽으로 인사로 알고 있고 훌륭한 언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인드라가 인정한 언론학자는 두 명이죠. 윤영 교수와 강준만 교수. 그리고 이렇게 강민 TV에서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언론들을 이 언론 상황을 보도하는 것, SNS와 주류 언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지금 트위든 정세에서 매우 중요하다. 민본자가 이런 방송을 강민 TV 같은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인드라 방송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강민 TV에 따르면 외신에서 이제 우리 도란뿌나 신세기 인드라 신세기 약간 과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란뿌는 재밌으라고 얘기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SNS나 유튜브 방송을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무시할 건 아니고 하지만 이런 떡밥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 하나 틀렸다고 그래서 신세기 TV나 도란뿌의 명성에 금이 가는 건 아니에요. 위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역공작일 수도 있다. 부규본이 하나의 그 MMM 100만 50대 시위 이거의 어떤 하나의 알파 오메가로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가짜 정보를 흘리고 상대방에게 그런 것들이 취급하면 이렇게 가짜 뉴스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주의할 게 교훈은 뭐죠?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군 간에 특히 뭐 이렇게 전직 외교관, 전직 행정관료, 전직 국회의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네임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거든요. 아무 말 대잔치를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본인이 직접 수집하거나 아니면 제보를 받아가지고 물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런 식의 하는 것이 역정보인 경우가 꽤 된다.
예, 다시 말하면 국기본이나 바이든 측에서 공화당 어떤 의원한테 뜨고 싶은 애한테 이게 한번 뜨자, 코인 타자 이런 사람한테 역정보를 주면 그 사람 기다렸던 듯이 발표할 거고 이게 잠깐 반짝였다가 죽는다 이거죠. 허경영꼴 난다 이거죠. 사기꾼 허경영, 예, 사기꾼 허경영 이런 꼴 난다. 예, 이런 거 자꾸 몇 번 당하면은 그 TV의 신뢰성이 유튜브나 이런 데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물론 주류 언론 한국의 JTBC, 홍석현, 중앙일보 얼마나 가짜뉴스 많습니까? 어준이 가짜뉴스 엄청나죠. 95%가 가짜뉴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의 때는 그래서 인들아 얘기하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만을 가자. 이럴 때는 하루 속보 경제도 중요하지만 한 다리쯤 건너서 한 번쯤 이렇게 검증하고 가는 것이 늦지 않다. 오히려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870년대에 있었던 그 전신 발달로 인한 또 속보 경쟁 속에서 정론이 나왔거든요. 이젠 SNS, 유튜브 방송에서도 정론이 나올 때가 됐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빠르면서도 동시에 정확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찌라시들은 한국경제 뭐 온라인이나 무슨 뭐 이런 온라인 신문들 헤럴드 팝 뭐 이런 한경 FM 찌라시들은 배제하더라도 이런 어떤 온라인 어떤 그런 것들은 JTBC 따라가지고 가짜뉴스 가짜가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0분이 지났네. 빨리. 어떤가 이거는 보시고 강민의 TV 요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 관련돼서 11.3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는 인들아 현재까지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보는 어떤 사람 트럼프 법률팀 줄리아니가 러시아 스캔들 어쨌든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줄리아니가 보통 인물은 아니거든요. 노디 줄리아니 뉴욕시 시장 됐거든. 베테랑입니다. 인들아부터 줄리아니는 그건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줄리아니가 펜스처럼 국위원에게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나름대로 그건 인물이고 뭔가 자신의 미션을 역할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줄리아니의 발언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스 TV하고도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등 돌렸던 폭스 TV가 줄리아니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것들 그리고 줄리아니가 트럼프 법률팀의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11.3 미국 대선 부정 의혹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반드시 기억할 인물이 줄리아니다. 줄리아니 발언에 대해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떠한 그냥 인물들은 트럼프 법률팀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인도계 그 학자죠. 뭐 시바 요건 이제 SNS용. 그래서 시바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괜찮다. 이 시바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시바도 아직까지 시바의 의견에 대해서 명백히 반론이 나온 것이 없다. 시바가 굉장히 괜찮다. 첫 번째는 줄리아니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 법률팀. 두 번째는 어디죠? 시바를 통계로 한 어떤 미베인도 여기에 참전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팀이 있고 세 번째가 그랜트 뉴샘과 헤리티지 재단. 세 번째가 이것은 민본자하고도 연결됐죠. 헤리티지 재단과 그랜트 뉴샘 요 라인 딱 이 세 가지 라인만 보시고 그 외에는 인드라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라인은 모두 인드라가 볼 때는 국유본 인물들로 보인다. 그 시바 교수도 이메일 발명했다는 거, 그 하필 인도계 출신이라는 것, 그 여러 가지들 봤을 때 국유본 인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라인, 그래서
줄리아니 라인, 트럼프 법률팀, 그 인도계 박사를 중심으로 한 통계학자 라인, 그다음 세 번째 예? 이 헤리스 재단, 당연히 9번 기관이죠. 헤리스 재단과 그레트 유세. 예, 이 세 가지 라인 외에는 인도는 안 믿으려고 어지간해서는 예,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